본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월급은 다 아내에게 가고 이 4천이 순식간에 8천으로 불어났답니다. 열심히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지인한테도 막 빌리기 시작하고요. 이분이 결국에는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완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때서야 이제 회생을 알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돌려막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의뢰인분 얘기를 각색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채무가 2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약간 좀 늘고 느네 해가지고 한 4천까지 늘었대요. 그러던 와중에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내는 이분이 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경제권을 가져갔어요. 월급은 다 아내에게 가고 이 4천 어떡하냐 했는데 이 4천이 순식간에 8천으로 불어났답니다. 왜냐하면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자가 무조건 20%거든요. 이 20%가 이제 계속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채무가 엄청나게 갑자기 확 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해결은 안 되고 8천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거는 자기가 다 막는데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어떻겠습니다 하는데 집에 찾아오면 이제 아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지인한테도 막 빌리기 시작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금세 소문이 나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소액만 빌려주는데 일주일 뒤에 뭐 100만 원을 빌리면 160만 원을 갚아라, 이런 데까지 손을 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때서야 이제 회생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회생을 한다 그러니까 지인분들이 이제 사기로 고소하고 난리가 났다는 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어찌됐건 돌려막기가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안에 있는 잡다한 내용들을 다 뺐는데요. 근데 뭐 이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는 변호사가 유튜브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야, 정말 공감이 간다, 내 얘기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도 정말 내가 왜 개인회생이라는 거를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부분을 정말로 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안타까웠고요.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사채까지 쓰실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럼 내가 회생이 가능한지 요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회생이라는 제도 자체는 내가 채무가 내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감당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제해주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든 뭐든 간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득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는데 연금이 나와요. 가능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저는 뭐 일용직이어가지고 뭐 4대 보험 신고가 안 됐는데요, 저는 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데요, 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소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총 채무가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게 회생 계획안을 짜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그냥 기각을 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년에 걸쳐가지고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3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굳이 사실은 회생 안 해도 되잖아요. 개인회생이 처음 생겼을 때는 정말 채무자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채무자에게 정말 호의적이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회생을 도우려고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돌려막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려막기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회생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내가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회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돌려막기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내가 돌려막기를 해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